이번 주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. 다들 뭐 뉴스는 보셨을 것 같아요. 미국 연방의회 원래 인제 연방의회가 인제 선거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1월 3 일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. 인제 할 때 인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의장 그러니까 하원 의장을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'케빈 메카시가 인제 의장이 선출이 될 거다.'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사실은 인제 작년에 그 중간 선거 있고 나서 예전에 인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그 서정건 교수님께서 이게 인제 그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 배신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"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된다."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뭐 이거는 신내림을 받으신 건지 딱 그렇게 돼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4 번의 투표가 있었는데 다 실패고 그래서 결국에는 15 번째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. 첫 번째 라운드에서 실패를 했을 때는 전부 다 "야 192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." 했는데 계속 그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. 그래서 무려 15번 만에 겨우 의장이 선출이 됐는데요.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건지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요거 조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. 지금 시간이 오늘이 지금 인제 1월 7일 오후 3 시인데 제가 딱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바로 이제 "선출되었다."라고 뉴스가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지금 녹화를 하는 이 시점에서 아주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는 건데요. 먼저 인제 하원 의장은 후보 중에 그 하원 의석의 이제 과반을 넘는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. 물론 여기서 뭐 프레젠트라고 뭐 표결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없는 숫자는 이제 빼고서는 거기서 이제 과반이 넘어야 되는 건데 대체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당 체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수당의 이제 뭐 대표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밀어주는 사람이 뭐 되어 왔었죠. 그래서 여태까지는 거의 뭐 요식행위에 가깝게 그냥 쉽게 쉽게 지나갔었어요. 물론 이제 반란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약간 그래도 "나는 정말 당신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." 뭐 이런 뭐 약간 상징적인 표시였을 뿐이지 이렇게 교착 상태로 계속돼 갖고 며칠 동안 안 뽑힌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. 이게 참 특이한 일이고 이게 인제 거의 100년 만에 나온 일이라 갖고 어떻게 보면은 '역사적인 순간을 살았구나.'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. 이게 인제 한때 처음엔 19 명이 반란군을 시작했다가 한때 인제 20 명까지 늘어갔었고 그리고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216 표를 얻어서 케빈 메카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핵심 멤버는 한 6명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인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인제 뭐 해 갖고서는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.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. 대체로 극보수 성향을 가진 네 그런 의원들입니다.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한 6 명, 5 명, 6명 정도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인제 2010 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인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운동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화당이 인제 상원 확 휩쓸었을 때 그때 우리가 티파티 무브먼트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예전에 "우리 미국의 정신으로 돌아간다."라는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제 그때 당시에 공화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제 당선이 되고 그때 들어와 갖고 만든 프리덤 카우커스라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보수적이냐면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오바마 흔적 지우기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근데 그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였어요.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의료보험 개혁안을 마련을 해서 상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에요. "이게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."라는 이유로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공화당 아주 막 뼛속까지 깊은 공화당에다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"우리 뜻을 이만큼 전달해 준 사람들이 없다."라고도 하겠지만 사실 인제 공화당 내도 그렇고 민주당 내도 그렇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약간 중도 보수다 아니면 나는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거의 보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사람들일 수도 있죠.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에요 대체로.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의 뭐 거의 대부분을 인제 중간 선거 있을 때 "내가 이 사람 지지한다."라고 지지 성명을 냈을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데 요번에 보면 그것도 별로 안 먹혔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"마이 케빈." 하면서 이제 "지지해 달라." 그러지 말고 그랬는데 그것도 먹히지가 않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말인즉슨 사실 인제 2020년 그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죠.
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도 워낙에 공화당 위주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거의 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긴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는 다음에 나가면은 뭐 별 이변이 없는 이상 공화당 후보로만 된다면 이제 또 다시 당선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. 그런데 왜 그러면은 케빈 메카시 의원을 그렇게 반대를 했냐? 케빈 메카시가 중도라서 그러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케빈 메카시 의원도 만만치 않게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약간 이제 뭐 쪼끔 뭐 뒷담화를 했고 뭐 이런 거는 좀 있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절대로 민주당하고 정말 단 한 치도 물러나지 말고 협상도 하면 안 된다. 약간 이런 거예요. 근데 그에 반해서 인제 케빈 메카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제 그 공화당을 이끌면서 하원에서 뭐 바이든 행정부하고 협상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뭐 그런 게 좀 있기는 했죠. 그러니까 전혀 안 된다고 완전히 하나도 안 물러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이야기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. 근데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케빈 메카시 같은 사람하고 안 된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 이게 인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어 예견됐던 것이다.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인 것뿐이 아니라 이 케빈 메카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자기네들이 굉장히 보수파라서 색깔이 굉장히 진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 케빈 메카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. 그러니까 옛날 말이 틀린 게 없어요.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성공하게는 못 해 줘도 분명히 발목은 잡습니다. 그러니까 '주변에 잘하고 다녀야 된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면은 원하는 것이 뭐냐. 뭐 사실 "반대를 위한 반대다."라고 표현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들을 두고서는 "테러리스트다."라고도 얘기하고 심지어 심각하게 얘기할 때는 뭐 "탈레반 20 이다."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본인들이 뭐 협상을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로 내놓았던 것들 그리고 케빈 메카시 이제 의장이 됐죠. 의장이 내놨었던 어떤 절충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의장은 돼서 좋을 수는 있겠는데 '과연 잘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?'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의장의 해임안 같은 거를 예전에는 지도부 그러니까 뭐 수뇌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낼 수가 있었는데 뭐 평의원들도 한 5명 정도가 뭐 힘을 합하면은 발의를 할 수 있게끔 했던 거를 이것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한 명이 싫다 그러면 그것도 발의를 하게끔 뭐 이렇게 줄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실 그거예요. 주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해 달라 이 사람들이. 예를 들면은 이제 주요 상임위원회다라고 한다면은 세입위원회 그리고 세출 그리고 룰스 커미티라고 또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로 보통 꼽혀지거든요. 아무래도 인제 돈을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고 이 룰스 커미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의사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을 언제 어떻게 상정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좀 빨리 상정을 해 갖고서는 빨리빨리 의원들이 이거 처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법안을 상정을 했을 때 거기서 수정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수정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요런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약간 이제 게임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죠.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아니면 도 수정 절대로 안 돼. 뭐 이렇게 내놨을 때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. 이게 인제 의원들한테 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수정을 좀 하게끔 하면 사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좀 절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운영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커미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인제 자기네 들어가겠다라는 거죠. 근데 보통 이게 중요한 커미티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위원회 그러니까 커미티 위에 그 체어라고 하죠. 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주로 인제 선수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. 그러니까는 그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명망이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보통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요한 위원회도 사실 인제 끝발이 작용을 하죠. 뭐 그 안에 든 당 정당마다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해서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의장의 입김도 작용을 당연히 합니다. 거기에 이제 자기들을 넣어 달라.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요한 위원회에서 좀 입김을 발휘를 하고 흑발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기성 정치권을 싫어하니까 임기 제한 텀 리밋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주장한 것들이 많아요. 그거를 인제 이 케빈 메카시 의장이 일정 부분 많이 받아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
근데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주요한 커미티 같은 거 다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나도 세입위원회, 세출위원회 들어가고 싶고. 그래서 거기서 인제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 그러니까 우리 선거구를 위해서 뭔가 더 갖고 올 수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공화당의 의원들 뭐 중도 보수라든지 아니면 그냥 보수 중에 뭐 메카시 의원을 지지를 했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받겠죠. 지금 이 20명 때문에 사실은 이 사달이 난 거고 그리고 이 20 명이 미친 듯이 우겨 갖고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소수가 사실은 다수를 먹어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굉장히 좀 약간 균열이 가고 있다. 뭐 분노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인제 예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진절머리를 내면서 그만둔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. 바로 존 베이너. 네. 존 베이너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베이너 하원 의장이라고 뭐 보수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.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인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. 근데 또 뭐 의회 입장에서는 뭐 해야죠. 뭐 이렇게 뭔가 입법 절차도 있는 거고 뭔가 법안도 자기네들이 뭔가 통과시킨 게 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백악관 측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절충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같은 목표를 가더라도 이 강경 보수파들은 "아무것도 하지 마라 쟤네들하고는. 절대 아무것도 내주지 마라."는 입장이고 근데 또 의장의 입장에서라든지 뭐 장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뭘 내줘야지 자기네들도 갖고 오는 거니까 저 협상을 좀 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인제 의견이 갈리게 된 거고 그래서 인제 그 희생양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게 전 하원 의장이었던 존 베이너 같은 경우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던 시점에서 교황님 제가 기억하기에는 교황님이 방문을 해 갖고 자기 손주한테 이렇게 세례를 해 줬어요. 그래서는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팍 터져 갖고서는 바로 발표를 해 버렸어요. 쪼끔 더 있다가 발표할 생각이었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가 하여튼 일찍 막 바로 발표를 해 버리니 그래서 막 감정이 복받쳐 갖고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 폴 라이언 같은 경우도 전 하원 의장도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죠, 이런 것 때문에. 그래서 공화당을 인제 옛날부터 지지했던 정말 전통 공화당 지지자, 당원 이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요새 들어서는. 너무 강경한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만한 그런 뭐 대통령 후보로든 간에 미래를 바라볼 만한 정치인들이 자꾸 자리를 잃거나 아니면은 사라져 가거나 쓰러진다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뭐 "감정이 안 좋다." 뭐 "요구하는 게 있었다."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정치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이익이 돼요. 왜냐면 이게 인제 435 명이잖아요 그 하원의 그 의원들 숫자가. 거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특히나 인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일단은 이 20 명의 사진이 인제 뭐 어딘 뭐 뉴욕타임즈든 월스트리트저널이든 이런 데 다 인제 도배가 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전국적인 지명도는 일단 받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사람들이 대체로 공화당이 굉장히 텃세인 지역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 나쁠 건 없거든요 정치적으로. 지지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.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던 거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선거구 내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'아 우리 의원님 잘한다.'라고 막 이렇게 막 뭐 지지도 보내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. 더군다나 초선 의원들도 지금 있는데. 그러면은 인제 당연히 정치 자금도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20 명이 요번에 이렇게 막 이름이 막 오르내리고 공화당 내에서 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심지어 뭐 탈레반 20이라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비난을 한다고 해도 본인들의 정치 뭐 경력을 위해서는 어쨌든 당분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어쨌든 케빈 메카시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의장이 됐습니다. 왜 이렇게 의장이 되고 싶어 했냐. 일단은 미국의 이제 권력 서열 3 위죠. 네. 대통령, 부통령 그다음에 하원 의장이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의회에서 이제 하원 내에서 무슨 뭐 정책을 뭐 법안을 뭐 의결을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꽤 권력이 큰 편이에요 권한이.
그래서 이거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요새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역사가 꽤 긴데 하원 의장의 권력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인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이 뭐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꼬꾸라뜨릴 수 있는 게 또 사실 하원 의장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긴 하지만 낸시 펠로시가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. 민주당이라고 분열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.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젊은 민주당 의원들 그 버니 샌더스 의원과 비슷한 결을 가진 뭐 AOC라든지 이런 이제 젊은 의원들 밀레니얼 의원들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굉장히 싫어했어요. 그래서 막 대놓고 막 반대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 한 대 맞고 그냥 꼬꾸라지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진압할 능력과 카리스마가 가졌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고요. 그래서 뭐랄까 결국에는 민주당을 하나로 결집을 시켜서 뭐 보기에 막 분열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이슈가 있을 땐 하나로 딱 결집을 시켰다는 면에서 대단한 베테랑인 건 맞았죠. 근데 케빈 메카시 의장이 이제 이번에 새로 의장이 됐는데 과연 펠로시가 보여줬던 만큼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. 일단 시작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나온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15번째 네 표결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원 의장에 선출이 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뭐 메카시 의장이 끌고 가는 미국 하원은 어떨지 또 공화당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죠.